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미주 한인 우리 세상. 매주 수요일 미주 지역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정치 타짜는 팟캐스트로 방송되고 생활, 환경, 문학, 철학, 그리고 경제와 행사, 소식 등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제306화 미주 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 피닉스댁 미나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바로 카카오톡인데 김 사장님도 즐겨 쓰시죠? 즐겨서 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미나님은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생활이죠. 그쵸? 주변에 카톡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상화된 것 같은데요. 개인 카톡, 그리고 단체 카톡, 남녀노소 많이들 좀 안 쓰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받고 싶지 않은 카톡 베스트 5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카톡. 그러니까 업무가 끝났는데도 늦은 밤 카톡으로 잠을 깨워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하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 게임 초대나 광고 메시지 보내기. 친한 사이에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친하지도 않은데 보내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 고용량 영상인데요. 특히 자신이 혼자 노래 부르거나 기타 치거나 피아노 연주 혹은 혼자 춤춘 내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데이터가 무제한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상대가 보낸 영상을 보기 위해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지나친 비속어와 맞춤법 파괴. 얼굴을 맞대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럼 없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대화 예절에 어긋나는 소통입니다. 그리고 또 맞춤법 파괴는 상대가 이해를 하지 못할 뿐더러 글쓴이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개인 톡도 너무 지나치면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요. 지나친 안부 인사 카톡입니다. 예를 들면 가을이 왔습니다.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아침입니다. 커피 한 잔 하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우정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는 거, 그거를 받아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 자, 미나님, 이 중 제일 싫은 카톡 내용 뭔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거요. 마지막 거. 용량 진짜 영혼 없이 그렇게 보내는 카톡, 안부 카톡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렇게 보낼 때 한자라도 적으면 몰라. 미나 씨, 그동안 잘 있었어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한자라도 적어가지고 탁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없고. 보내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러면 이게 안 보내는 게 더 나아. 저는 그거를 받으면은 또 이제 다시 이제 안부를 다시 또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걸 또 어디 또 받은 것도 하나 또 해서 보내요. 근데 그것만 보내지 않고 저는 그래도 예의상 누구야 그동안 잘 있었니 오랜만이다 그러고 이제 건강해 그러고 다 보내거든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또 답이 없어. 그러면 그러시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어르신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이 나이대에 따라서 그 카톡의 사진이나 비디오나 재밌는 얘기 그거를 다루는 경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이대에 따라서. 저희 나이 맞아요. 또래도 그런 걸 안 하는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그런 거 안 맞아요. 하죠. 네, 그분들이 그렇죠. 그냥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피해서 어디다 보내는 거, 포워드 하거나 이것만 어디서 배우셔서 그것이 하나의 자신들의 나름대로는 삶의 낙이야. 참신하거나 좀 고도화된 기술을 자랑하는 그걸로 인식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참 많이 하세요. 저한테. 이게 저희 친정어머니가 84 되셨는데 그런 거를 이제 누가 계속 보내주면은 그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외로우신. 아, 아. 예, 그래서 어르신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도 저한테 보낼 때는 나쁜 네. 뜻은 아닌 거 알아요. 좋은 뜻으로 네. 따뜻한 마음으로 사실은 보내시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김 사장님은 몇 번째 해당하세요? 받고 싶지 않은 카톡? 아, 저는 약간 찔린 것이 뭐 춤추는 영상을 보낸 건 아닌데 간단하게 노래 그 조금 이렇게 뭐 잠을 깨라고 그랬나 아니면 좀 디프레스 돼가지고 조금 재밌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몇 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냥 본인 거 자기 거를 네, 제가 그냥 김 사장님이 노래 불러서? 그 마이크 기능 이용해가지고 노래해가지고 나쁜 뜻은 아니었는데 그 본인은 지금 어때, 듣고 반응이? 보니까 듣고 보니까 노래를 잘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노래까지 못했으면은 얼마나 민폐였겠어요. 예. 야. 회개합니다. 예. 네, 아유, 좀. 잘하시면 괜찮아. 잘하시면. 그러시고 또 김 사장님한테 그런 면이 있으셨구나. 태바유님은 본인이 5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저는요, 저는 누가 저한테 카톡이 별로 안 와요. 저는 또 희한하게. 그래요. 카톡이 살아있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미나님이 요즘에 가끔 보내주셔서 제일 많이 보내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4번째 해당하는 행동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비매너 제가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글쎄. 가끔 제가 급하게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눈도 가물거리고 손도 무뎌지고 이래서 맞춤법이 파괴된 줄도 막 모르고서 막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비속어는 아니죠? 비속어는 안 하고 맞춤법 자꾸 파괴. 그 그래서 정도야 뭐. 근데 아무리 급해도 꼭 확인한 뒤에 보내야겠다. 이제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비속어 쓰고 그 반성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비속어, 그러니까 비속어를 몰라요 또. 근데 여기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 그런데 이 카톡이 2가지 면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즐겁게 놀거나 뭐 안부를 전하고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가족 간에는 실제 연락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긴급하게 일반 전화도 쓰지만 카톡으로 빨리 차를 가지고 와라, 나를 빨리 픽업해야지 뭐 이런 거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단톡방입니다. 단체 카톡방인데 이 단체 카톡방 같은 경우에 예절이 이제 더 문제예요. 개인 간의 문제도 문제지만 노스캐롤라이나에는 한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나 뭐 SNS나 어떤 실제 공간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네. 우리가 한인회 활동도 하지만 한인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알릴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일이 아는 사람 아름아름으로 연락하거나 그냥 지역신문에 내거나 뭐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데 샬롯에 최근에 그래도 한 4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일이 생겼어요. 드디어. 굉장히 최근입니다. 깜짝 드문 놀랐어요. 일인데. 네. 보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어느 분이 텃밭에서 나온 야채를 사람들한테 좀 팔거나 주거나 공유하고 싶은데 그거를 어디다 알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톡 단체방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뭐 보낼 게 있는데 나도 뭐 물건 쓰다만 거 살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당연히 혹자는 야채방이라고 그러고 혹자는 중고 물품 교환방 뭐 다 이름이 좋죠. 달라요. 이름이 너무 없거든요. 좋죠. 그런 거에. 네, 근데 그게 실질적인 생활상의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너무 좋죠.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 분들이 이제 단체 카톡방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다 보니 이제 여기에 이제 매너가 생기는 거죠. 카톡방 매너가. 대충 우리만 해도 그 공지 알라트 소리 같은 거 다 죽여놓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필요할 때 보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간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울리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그렇죠, 단체 카톡방에도 이렇게 가입이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밤 11시에 딱 올리면 소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물론 써놓죠. 거기에
방해받지 않고 싶으시면 그 묵음 처리로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안내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뭐 중요한 가족 간에 연락을 받기 중요한 위해서. 연락 때문에 켜놓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12시에도 켜지고 뭐 띵동 얼마나 하겠습니까? 400여 명 중에서 몇 명이 하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럼요. 방해 규정도 좀 올렸죠. 그런 규정도 올리고 지금 잘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화가 돼 나가는 중이에요. 이게 참 어. 편리하더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좋죠. 네. 한인회에서도 뭐 알릴 때 자주 올리는 건 아니지만 공지사항 같은 게 있으면 오히려 그만한 방이 없어요. 솔직히 있어. 400여 명이 넘는 이 어휴, 지역에서 굉장한데요? 모이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뭔데요? 제가 아는 분인데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이 방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이 아까 태바님이 말씀하신 내용 있죠? 그 카톡방에 돌고 도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어머. 천수를 누리려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머. 뭐, 물물 교환방에다가 이걸 올려요? 예, 옛날 그 뭐 어떤 뭐 미국 사람이 뭐 한국에 와서 고아원에서 누구를 이렇게 했는데 뭐 그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가 뭐 나중에 뭐 유명한 목사가 돼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특히 교회하고 관련된 게 많아요. 잘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내용 딱 보십시오. 결국은 사람이 천수를 누리려면 어떻게 한다가 나중에는 이 링크 쫙 그러면 연결되잖아요. 그러다 또 가짜 뉴스로 또 연결이 되네요. 어머나. 꼬리연체 뭐 이런 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뒤에 꼬리에 항상 붙어요. 이런 게.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그 뭐 좋은 얘기, 우정, 뭐 삶이라 무엇인가, 뭐 계란이다,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마지막에는 항상 문재인 빨갱이 오 마이 갓. 이런 거 항상 붙어서 보내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보수 할아버지들 방에서 나온 것들이 그냥 계속. 근데 이 방에는 목적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물 교환하고 이런 교환인데. 방에. 근데 이분이 예. 이제 이거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아이고. 생각하면 또 분위기가 또 싸해지죠. 예. 그러니까 내용 여기 하나 보냈는데 곧바로 또 보내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로병사 뭐 내용도 비슷하죠. 쭉. 그러니까 벌써 여기 보면 한 분이 탈퇴했네. 탈퇴했었죠. 누가 나갔네. 그 다음에 또 올렸지 않습니까? 쪼르르 다 나갔네 이제. 그다음에 탈퇴했네. 쫙 나가죠. 아이고. 예, 바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보기에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방이 어떻게 생긴 방인데 내가 만든 방은 아니지만 참 그 지역에 사시는 주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요. 또 다른 뭐 남편분들 뭐 다 거기 들어와요 이제는. 그래서 참 유용하게 썼었어요. 야, 이 지역에서 400여 명에서 뭔가 주고 나누고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너무 참신한 좋죠. 일이었는데 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분이 자꾸, 더군다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분위기 흐려지고 사람들 탈퇴하고 했는데 다행히 어떻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분한테 누군가가. 그래서 다행히 요즘에는 이런 것이 조금 자제하세요? 자제되고 있고 그 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예.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시겠죠. 그냥 늘 하던 대로 뭐 그 극보수 할아버지들이 주고받는 그 뭐 짤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 보고 뭐 그거 받아서 올리고 받아서 누구한테 보내고 하다가 이 방에까지 이렇게 계속 올렸는데 뭐 눈치도 안 보시나 봐요. 이렇게 대충 보면은 아, 여기는 아니구나 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냥 올리시더라고. 막 몇 날 며칠을 계속. 예. 하여튼 그리고 벌써 사람들이 탈퇴해서 나가버릴 정도면 이게 좀 아니네. 이렇게 아유,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오늘 태바님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카톡 같은 경우는 결코 즐기기 위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활에서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취미 활동 같은 거 할 때 그 동호회, 축구반 동호회, 야구반 동호회, 풍물 동호회 이런 분들이 모였을 때 아주 요긴하게 쓰는 방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태바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이 유용한 이 문명의 이기라고 해야 되나? 이걸 잘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톡 얘기를 하면서 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소식 하나만 봐도 굉장히 판단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주장, 이제 주장만이 아니에요. 자료도 그렇고 옛날에 뭐 군부 독재가 오래 지속되고 할 때는 언론과
뭐 방송 모든 걸 다 장악하기 때문에 민중들 사이에 퍼지는 소식들이 사실은 진실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어떤 사실 하나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양한 경로로 사람들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정신을 잘 차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요.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방송을 할 때도 팩트라고 막 다 하면서 너도 나도 다 팩트라고 그래요. 이제는 하면서 믿었던 사실이 나중에 보면은 잘못된 경우도 많고 좀 많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무조건 다 맞는 것 같고 저쪽 진영에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다 거짓말인 것 같고 조작된 것 같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많아. 팽배해서 이게 사실이고 저건 거짓말이다 하고 금방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고민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팩트라고 하는 것들도 어떤 건 진짜 팩트고 어떤 건 가짜 팩트도 많이 있어서 SNS나 뭐 지금 팟캐스트나 유튜브 방송 보면은 뭐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객관적인 사실에 우리가 근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만으로 맞습니다. 충분하지 않고 네. 공정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정하게 네네. 판단해보자. 세 번째는 이 합리적인 추론. 어떤 것들은 무리하게 우리 편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말이 안 되지만 막 믿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미우새 방송은 작은 방송이고 우리 소수가 지금 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런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맞는 말이에요.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한다든가 지나치게 혐오로 가득 차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카톡방에서 일어난 이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네. 할아버지는 거기 완전 중독 아니에요. 그 보수 할아버지들 그렇죠. 올리는 네. 것 그대로 믿고 아예 확인조차도 네. 안 한 사람인데 우리는 확인한다고 하는데도 완전하지가 않은 것이 나중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같이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우리 미우새 방송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최대한의 팩트를 중심으로 정말 맞습니다. 정도를 진실을 말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요거를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네. 과몰입되지 말고 예, 크로스 체크를 하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김 사장님, 안내 말씀 전해주세요. 뉴욕의 민권센터가 그동안 뉴욕 플러싱에서 사무실을 두고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뉴저지에 사무실을 또 연다고 합니다. 활동이 확장되는 거죠. 이 뉴저지 민권센터는 1984년 뉴욕 청년봉사교육원으로 설립되어 역동적으로 활동하면서 2009년 민권센터로 개칭되었습니다. 특히 2005년엔 포괄적 이민개혁 촉구,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이민자 권리, 법률 클리닉을 개설하여 추방 유예 행정명령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이민자들의 권익 옹호에 그리고 유권자 등록 운동 및 한인들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있고 현재 카톡 오픈 채팅방에는 1000여 명의 회원이 매일 소식을 전해 듣고 있다고 합니다. 뉴저지의 팰리세이드 파크에 사무실 오픈하우스 기념식을 한대요. 네. 올 1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민권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함께 지켜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4일 한국과 우루과이의 월드컵 축구 첫 경기 샬롯에서 전체 다 모이지 못하고 6, 7명 이런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보는 모습입니다. 축구를 여럿이서 같이 모여서 응원하면서 그 재미죠. 이 샬롯의 이 월드컵 축구 열기를 그대로 샬롯 한인 체육대회로 옮기려고 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날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2월 12일로 2달 연기했습니다. 모든 상황 똑같고 이번에는 피클볼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분들이 피클볼 재밌다고 피클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는 족구, 배드민턴, 피클볼 그리고 전체가 참여하는 청백 경기 이렇게 해서 2023년 2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샬롯 한인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상 안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면 12월 첫날이죠.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